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소개를 까먹었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급기야.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저는 유정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온입니다. 부천, 상동, 인천, 청라 이재식입니다. 예, 목동의 김종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주에 저희가 이걸 또 홍보했어야 되는데 예비고일 중심으로 진행하는 국어학습 스케줄 짝이에요. 그래서 예비고일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고등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제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고일 중심으로 국어학습 스케줄 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케줄은 형님이 제일 잘 짜지 않으세요? 1년 내내 이슈식 원장 스케줄 이야기. 아니야. 우리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형님이 제일 스케줄은 확실히 잘 따져. 보면은 어느 시점에 뭘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뭘 해야 되고 언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실래요? 아니, 이게 저기 유 대표님이 좀 먼저 하시고 내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스케줄 왜 그러냐면 방금 짰잖아요 스케줄. 늘 준비되어 있는 스케줄러죠. 지금도 스케줄 짜주시는 거예요. 방금 짜셨잖아요. 각본 우선 1, 2. 제가 큰 덩치에서 스케줄을 이야기하면 문제풀이가 국어 공부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제풀이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한하게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은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죠. 근데 국어는 개념 공부를 하는데 그 개념이 죽어요. 쓸모없는 개념인 경우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은 그 운문학에서 표현상의 특징, 또는 산문문학에서 소설 방식의 특징, 혹은 이제 독서에서 내용 전개 방식 이 정도이거나 혹은 그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문법적 지식 정도가 개념으로 다 알고 있어서 개념이 죽어요. 살아있는 개념이 안 되죠. 그래서 우선은 개념 학습을 좀 하시는데 이 개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개념을 텍스트에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 공부를 할 때 시의 아름다움, 음악성, 함축성, 형성성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음악성과 관련해서 운율의 형성 방법, 운율 요소 등등 공부하는데 그거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수에 따라 붙는 예제에 해당되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운율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어떤 작품이든지 펼쳐서 그 운율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을 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하되,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개념 공부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같은 뜻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일한 의미가 이질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시적 어용, 시적 자유 같은 것들이 있겠고, 시적 어용이나 시적 자유를 이제 풀이된 용어의 뜻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어의 의도적 일탈, 시적 어용, 시적 자유가 같은 말이라는 거, 동일한 의미 이질적 표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동일한 표현이 이질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어와 문학어가 동일한 표현인데 이질적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일상에서 말하는 입체감이나 입체감과 소설 문학에서 말하는 입체감은 다른 경우가 있고, 또 동일한 표현인데 시문학에서 말하는 표현과 소설 문학에서 말하는 그 개념적 표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에서 인물이 느끼는 긴장감과 시에서 말하는 시적 긴장감은 또 다른 의미여서 이런 거 고려해서 개념 공부를 하고 반드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이 문제풀이다. 문제는 제가 이제 아이들 지도에 공부를 하면 초록에서 중1 올라온 아이들을 개념과 텍스트 분석 훈련을 시키고 1년 동안 문제를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은 아이들도 1년 정도 지나서 중3, 고1, 3월달 모의고사 정도를 풀리면 저희 번의 아이들은 평균 2, 3등급 정도 받아요. 문제는 정말 맨 나중이다. 그래서 개념이 국어학습의 스케줄 1번은 개념, 그리고 개념이 적용, 그게 충분할 때 문제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 관련해서 실질적인 공부를 좀 이야기하면 저는 공부를 좀 그 뭉텅이로 모아서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문법만 혹은 문학만 혹은 비문학만 하는 공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일주일을 스케줄을 짠다면 월수금 중에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중에 월수금을 예를 들어 문학을 하고 화목토일을 독서 비문학을 하자. 일주일 내내 문학 비문학을 고루 섞어서 하자. 또 구체적인 일일 스케줄과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 그 독서 공부를 할 때 요즘은 조금 그 독서 교재들의 그 순서가 좀 달라지긴 또 하던데 보통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예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서 아이들이 인문할 때는 인문만 해요. 사회할 때면 사회만 하고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인문학과 사회학과학이 성격이 좀 유사하니까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묶어서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하고 좀 화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사회과학과 기술공학을 목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뭐 토요일에는 예술과 뭐 융합을 하든지 예술과 취약한 부분을 하고 일요일에는 융합을 해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전반적인 공부를 할 때도 좀 이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걸 짝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 쭉 다 하고 책 그 다음 페이지 나오면 뭐 현대 소설하고 고전 시하고 고전 소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시 할 때 예를 들어 월요일 현대 시 하면 운문문학 하니까 운문문학과 짝을 지어서 산문문학을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엔 현대문학 했으니까 고전문학, 시 했으니까 소설에서 현대시와 고전 산문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 수요일에는 뭐 고전 시가와 현대 소설하고 그다음 금요일에는 뭐 극이나 수필하고 갈래 복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전 종합적인 그러니까 면밀히 들여다보면 장적 속성에 따라서 읽기 방법과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비고일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독해와 감상의 원리 그 원리를 문제풀이가 아니라 읽기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좀 월화수목금 그 토일 스케줄이 전체적인 균형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먼저 얘기를 드려도 되는데 그 유 대표님한테 좀 먼저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거는 제가 요걸 좀 생각은 좀 했는데 방향을 좀 잡지를 못해갖고 이 국어학습 스케줄이라는 게 좀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가 제가 조금 핀트가 좀 빗나갈까봐 좀 얘기를 드렸던 거였고요. 일단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예비고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일단 개념학습입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 진짜 중심적으로 잡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개념학습이라고 하면은 조금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 과목으로 이렇게 퉁쳐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는 문학, 비문학, 문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유 대표님은 이제 이질적인 과목도 동시에 어떤 거 하나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요 문법은 조금 집중적인 공부를 해서 좀 단기에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개념학습을 하는데 문학에서 뭐 운문이나 산문이 이렇게 연습을 쭉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시든 소설이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 지금 예비고일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1월 중순에 이제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약간 좀 혼재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반드시 좀 주 단위 계획을 세우라는 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 단위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뭐 꼭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만약에 저희 학원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뭐 11월 한 중순경에 개강을 하게 되면은 3월 가기 전까지 한 18주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 18주를 뭐 상하 이렇게 끊어갖고 구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심적인 게 어쨌든 그 개념학습으로
문학이라든가 비문학은 일관되게 계속 꾸준히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문법은 정말 집중적인 연습을 해서 뭐 2주 정도로 확실하게 한번 좀 끊어놓는 그런 완성도를 좀 높이는 그런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죄송하지만 네. 이거하고는 다르게 저는 아까 제가 이렇게 주 단위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요. 국어학습 스케줄하고 무관하게 아까도 이제 이번 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에 책 한 권 읽기 꼭 해갖고 만약에 18주라고 한다면 저는 18권은 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선택을 부모님께서 해주던 선생님한테 해주던 좀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이런 교과 말고 반드시 저는 만약에 2개 중에서도 어떤 걸 더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그 주수로 18권 책 읽는 거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 아니면 이런 시기 아니면 그 교과 과목 하느냐고 너무 쪼들려 갖고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와. 18권의 책을 읽었으니 기회. 그죠? 목동. 제가 좀 네. 이어서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대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학원은 어차피 자체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까요. 많이 다니신다라고 하도 번외로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우리 아들이 원하는 데만 보내주기 때문에 얘가 하는 게 뭐 수학, 뭐 축구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공부하다가 서점을 갔었어요. 봤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루 한 장 쏙.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푸는 거예요. 거기 그 내에서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도 부담 없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아이랑 같이 풀고 이렇게 같이 채점도 해주고 하는데요. 거기에 착안해서 생각을 한 건데요. 뭐 거창하기보다는 그냥 그 서점 가시면 최근 5개년치 고1이나 고2 기출 모의고사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가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 뭐 영어 수학 공부하고 막 이러느라 시간이 되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내외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고사는 이렇게 45문제를 80분 동안 푸는 거거든요. 그걸 한 번에 다 푸는 거 지금 고1 올라간 아이들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역별로 쪼개서요. 하루는 하장문 15문제, 다음 날은 독서만 15문제, 그 다음 날은 문학만 15문제 이렇게 풀면 영역별로 나눠서 3일간에 걸쳐서 모의고사 한 권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 2개씩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문 푸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문학 푸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 독서 푸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아이하고 타협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푼 다음에 채점하고 나서 틀린 것들 본인이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1학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가기보다는 잡지 읽으면서 이런 근거가 있구나. 그러면 문법 같은 경우도 매주 2개 모의고사를 푼다고 했을 때 5문제, 10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풀고 띵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보기에 나온 개념 그리고 해설지에 나온 개념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학원 다니셔도 되고 학원 안 다니셔도 혼자 할 수 있다면 모의고사를 나눠서 좀 풀어라. 하루는 화장문, 하루는 독서, 하루는 문학. 그러면 일주일에 부담 없이 모의고사 2권씩 풀면 예를 들면 18주라고 하면 거의 모의고사 36개 정도 분량 풀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계획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그 정도 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는 양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이도 수긍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만약에 수능 끝나고 나서 이게 좀 과한 제한일 수도 있는데요. 학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올해 수능 기출 문제를 그냥 한 번이라도 봐보시면 아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도 놀라실 거예요. 예전 수능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지식적 분야가 깊어졌는지 이런 걸 아시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효율적이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요 방송 나갔을 때 딱 수능 한 달 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네. 그죠? 예. 10월 3일. 예, 지금은 저희가 학생이나? 43일인가? 아마 예. 공부는 아이들이 좀 부담 없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하기도 싫고 지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놓지 않고 계속 옆에 두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습관 길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좀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선배들의 조언이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문제집을 사라고 하는 문제집 이름 알려주는 이제 선배 부모님들 계실 때
문제집을 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습의 어떤 시간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의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모의고사를 풀고도 모르겠고 문제집을 두 권 풀어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약간 좋은 좀 길라잡이 조언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만나는 게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집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그 외에 좀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는 이제 스케줄을 짤 때 제가 좀 스케줄 잘 짜는 건 아시죠? 네네. 항상 뭔가 쓰고 있고. 그 제가 봐도 스케줄 정말 잘 짜는 것 같아요. 널 위해 준비했어. 뭘 널 위해 준비한 시간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제일 막연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국어 어떤 건지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공부하게 될 고등학교 국어, 특히 이제 저희가 내신보다는 수능 쪽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라온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 문제를 통으로 풀어봐야 된다. 통으로 풀어보고 그 풀어본 것을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어떤 이제 그 시험의 어떤 상태로 풀어봐서 한 2, 3회 정도 풀면 그 푼 내용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자기 취약 부분, 그러니까 내용도 뭔지 알겠지만 취약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럼 취약 부분에 따라서 약간 공부에 대한 어떤 스케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문학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비문학, 독서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뭐 문법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약간 대동소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첫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부 이걸 짜야 되잖아요. 짤 때 이제 매일 해야 될 공부가 있고 집중해야 될 공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할 공부는 아까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일단 1번이 어휘. 어휘는 이제 정말 그 이제 지금 남은 기간이 이제 한 4개월, 5개월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어휘 학습이 좀 약간 지루하더라도 진행이 된다. 뭐 한자 성어부터 해서 뭐 한자어, 고유어, 또 문맥에 따른 어떤 어휘들, 또 개념어도 거의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개념에 대한 어휘 부분을 공부하는 거는 이제 매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비문학, 독서, 뭐 아까 철학, 과학, 인문, 예술 이게 번갈아 풀어도 괜찮은데 하루에 한 지문, 두 지문씩을 풀게 되면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체계성에 대한 부분을 시나브로도 잡아갈 수 있다 좀 생각하는데 이제 그 문학 같은 경우 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문학은 현대시면 현대시 하나를 잡고 좀 깊이 있게 좀 집중해서 풀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이들 지도 보면 현대시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점에 많이 있잖아요. 한 권을 푸는데 보통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한 권 다 풀거든요. 그럼 한 5, 60편 정도 시를 조금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면 충분히 시를 이해하는 능력도 독해력이 생기니까 수업은 안 듣더라도 또 아니면 수업 들으면 더 금상첨화하겠지만요. 그런 부분들 뭐 고전 문학이나 또는 이제 특히 문법 같은 경우를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한 1주, 2주 뭐 한 3, 4주 안에 끝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개념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 플랜하고 그럼 집중 공부하는 걸 좀 다르게 조금 선택해서 안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전문가님에게 여쭤보면은 예비고일이라면 국어 학습 시간을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국어 학습 하루 시간. 왜냐면 저는 생각하는 시간이 적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예비고일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만약에 이제 학기 중이면 1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학기가 아닌 방학 때라면 2시간 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국어 난이도가 높아졌고 변별력이나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 훨씬 높은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몇 시간 정도 공부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되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네. 하루에 30분 내외가 그러니까 좋다고 나오는 채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0분 내외.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네. 다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 나온 원장님 말씀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 압축해서 내용들 잘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특히 방학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중3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 중간 기말고사 통합으로 보죠. 이번에 시험이 저번엔 중간 기말고사 봤잖아요. 통합을 봐요. 그래서 저희 지역 보면은 이제 그 10월 달 보나 일부 학교가 있고 11월 중순에 끝나거든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12월까지 기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11월 중순이면 시험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또 행정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이들의 잉여가 좀 이전보다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저는 그 학습 시간으로 좀 잘 채우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케줄 짝이라는 부분이 결국 얼마큼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에 대한 것도 투자했는데 또 하나가 저는 좀 감히 학습 시간을 1시간 이상 좀 국어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럼 마무리 지으면 저는 이제 스케줄을 짤 때 예. 시작을 잘 안 하거든요. 보면은 리포트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리포트 이제 만약에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리포트를 낸다라고 하면은 닥쳐서 해요. 항상 제가 몰리면 몰리는 대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설명회 일정이 있으면 네. PPT 네. 그러면 전날 하다가 우리 PD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네. 전날 제 스타일 아니까 전날서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저를 괴롭혀요. 생각해볼게 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밀어요. 네. 근데 아마 네. 저랑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미룰 거예요. 예,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입시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정이 결정되는 거는 중간고사겠죠.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신이 스타트되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모든 것을 사실 좌우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학원들도 다 내신 대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케줄을 짜는데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30분, 어떤 케이스는 5분, 근데 어떤 학생은 1시간, 또 어떤 학생은 뭐 해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뭐 2시간, 3시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짤 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본인이 원하는 중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물론 붙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망을 할 거 아니에요. 관내 중학교 혹은 관내 고등학교를 이제 지망을 할 텐데 지망한 고등학교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스케줄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많이 틀릴 거예요. 그렇죠? 잘 보면 30분에 하면 되는 거고 애가 막 너무 많이 틀렸어. 근데 물론 이제 그건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혹은 올해 것도 한번 풀어보지만 올해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이게 교과 과정이 좀 바뀌긴 하거든요. 교과서마다. 그러니까 느낌만 잡는 거죠. 느낌만 잡아서 한번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보면 힘들어요. 보면 힘들어요. 보면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보면 애들이 거기에 따라 스케줄을 짜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극단적으로 본인이 밀리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예를 들어서 고전이 뭐 외계어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스케줄에서 고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문법이 중학교 때랑 내용이 달라. 그러면 고등 문법에 대한 선행을 해야 되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어 공부의 스케줄을 좀 짤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라운 원장님께서도 모의고사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 딱 얘기하면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고요. 학원을 조금이라도 다닌 학생들은 익숙해요. 그렇죠. 학원들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모든 보편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하면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해당 자기가 원하는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고 거기서부터 스케줄은 짜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몰리고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형태의 학습적 동기가 생기고 학습적 동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자신의 계획들을 개별적인 조건에 맞춰서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의 시작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스케줄은 개인에 따라 다른데 일단 시험을 봐봐. 어머님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카페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보자 한번. 네가 국어 공부하면 나 잘해. 엄마 나중에 할게. 국어는 그냥 하면 되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이거 한번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점수가 나오면 봐줄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학생들과 함께 확인을 해 보시면서 국어 공부에 대한 스케줄을 짜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은 레벨 테스트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영어도 학원에 가서 테스트 보고 결정하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고 정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고 내용들을 따져보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스케줄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행 스케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음식을 좋아하면 식당 위주로 짜야 되는 것이고 관광지에 사진 찍는 게 중요하면 관광에 사진 찍는 거 중심으로 우리가 스케줄을 짜듯이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 주 주제가 정말 재밌어요. 다음 주 주제. 우리 이런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는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이제 스케줄은 형님이 짜시고 저희 국어방송이요. 이제 국어만세가 거의 정리가 되어 가요. 스케줄은 형님이 짜세요. 그러면 언제 만나야 돼? 이렇게 스케줄 짜시면 이정근 원장님께서 그러면 이 주제로 진행하시죠. 딱 얘기하면 모두가 다 박수만 치면 박수 치는 이모티콘으로 끝내요. 예, 그래서 거의 지금 정리되는데 다음 주 주제가 이 국어 공부가 안 나오는 애들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스케줄 짰는데 좀 안 나온다.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가 국어 공부 학습에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 성적이 좀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좋은 주제를 이렇게 또 궁금하신 주제를 또 올려주시면 네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주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올려주시면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원하시는 주제를 한번 모아서 그 다음 주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구체적으로 주제를 잡아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